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드 IT의 후딧 카메라 매니아 후딧입니다. 오늘은 DJI 오즈모 포켓 3죠. 저는 또 카메라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시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업적으로는 쓰기가 돈 받고 클라이언트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말고 조금 비상업적인 분과 크리에이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소니, 캐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중국 회사가 굉장히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 DJI라는 이 중국 회사가 순식간에 성장을 해서 지금 이 작은 바디에 4K 120프레임, 말도 안 되죠. 이 100만원도 안 한 바디에 4K 120프레임을 넣었다는 거는, 제가 지금 소니의 A7 M4로 촬영하고 있는데요, 4K 60프레임밖에 촬영이 안 돼요. 300만원 넘는 바디가. 하지만 60만원짜리 바디에 4K 120프레임을 할 수 있다. 물론 슬로우 모션이지만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혁신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니, 캐논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 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겁니다. 자, 한번 카메라 볼게요. 여기서 까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케이블 들어있고요. 이거는 뭐 다 보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미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요 바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하나 있죠. 크리에이터 콤보 사시면 요거 18mm로 바꿔주는 자석형 렌즈가 있습니다. 24mm 기본 화각에 나는 셀카를 많이 찍는다 하신 분들은 요거 18mm를 붙여서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를 현장에 2번 투입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2번 투입한 결과 이 자성이 좋지만요, 자성이 나쁘진 않아. 이 렌즈 붙인 자성이. 하지만 제가 한 2번인가 떨어뜨렸습니다. 이 렌즈 2번 정도 떨어뜨렸고, 그리고 손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거 지금 자성으로 붙인 게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조만간 요거 잃어버리시는 분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렌즈 한 개 비싸요. 거의 한 5만원 정도 하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하세요. 이 자성 케이스 안에 붙일 수 있는 요 자성은 또 강해서 여기서 떨어뜨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 붙일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자, 케이스를 이렇게 덮으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치명적인 단점부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핸드 스트랩, 요 끼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 바디에 끼우기가. 이 바디에 끼우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겨우 끼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끼우지 않고 만약 케이스에 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무조건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려서 파손 AS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달고 막 손 스트랩 꽂아가지고 달고 다니시면 100%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다니실 때는 항상 이렇게 잡고 다니시고, 이거 현장에서 제가 한 2번, 3번인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지금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는 학부 유튜브니까 막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소니와 캐논은 이 대중의 니즈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제 돈으로 다 주고 소니와 캐논을 항상 써왔지만, 저는 협찬 받은 거 단 하나도 없고 제 돈 주고 다 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소비자로서 이 소비자의 진짜 이 니즈를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술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경영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프로세스가 느린 건지, 자, 이 DJI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출력해오고 있고, 저는 이 1인치 센서도 별거 아니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 소니와 캐논의 경쟁은 이제 앞으로 삼성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이 휴대폰 1인치를 다는 순간 얘도 크게 메리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와 캐논은 이제 대중의 니즈를 조금 더 파악하시고, 고가의 정책만 자꾸 특화시키지 마시고, 이 대중들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대중들 기본적으로 300만원짜리 카메라 요즘에 사기 때문에요, 이 니즈를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소니, 캐논 정말 끝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저 300만원짜리 넘는 카메라에서 4K 60프레임밖에 안 되는 게, 자체 카메라에서 여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작은 거에서 4K 120프레임까지 되는데, 이런 기술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업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든 빨리 하세요. 이 센서 크기가 1인치 센서로 지금 얘기가 좀 많죠. 1인치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확실하게 기억 안 나. 한 2. 몇 cm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1인치라고 해봤자 사실 큰 게 아니야. 풀프레임 센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1인치 센서도 뭐 엄청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휴대폰에 있는 센서보다는 조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 큰 것이 왜 좋으냐,
센서가 클수록 이 화질이 좀 올라가거든요. 센서가 클수록 화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상의 선회도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있죠. 야, 이 영상은 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사실은 한 10년 안에는 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1인치 센서가 주는 장점은 크죠. 그래서 저 같은 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얘를 구매를 해서 이 상업에 한번 써보는 거고요. 상업 촬영을 할 때 메인으로 절대 쓸 수는 없어요. 화각이라든지 상업적으로 할 때는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맞추기 위해서는 이 화각도 고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화각 다변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센서 1인치가 크지만 상업적으로 하기에는 1인치가 좀 작은 감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100% 쓸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업 카메라들과 같이 쓰기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나가서 찍어온 영상들을 첨부를 해드릴 텐데, 자, 그 첨부해드린 영상을 이 상업 카메라로 찍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짐벌을 걸어서 일단 무게 자체가 카메라도 크고 짐벌 걸고 올라가서 스핀샷이라든지 하이퍼랩스라든지 타임랩스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힘이 들고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 힘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켜고요. 자, 스핀샷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핀샷 180도 스핀샷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녹화를 누르고 요거 화살표를 누르면 그냥 돌아가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이렇게 내리면 끝이에요. 이게 스핀샷이야. 근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상업 카메라로 이 샷을 따기 위해서는 짐벌을 걸고 카메라를 잡고 몸에 착용한 채로 이걸 해야 되는데 화각이 잘 안 나오죠. 얘는 이거 하나로 화각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 찍은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장점은 무조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쓸 때 메인으로 쓰기보다는 서브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서도 제가 얘를 믿고 짐벌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얘를 믿고. 그래서 그 짐벌 샷이라든지 스핀샷이라든지 이런 독특한 샷을 따기에는 굉장히 좋은 바디다. 4K까지 되기 때문에 그 4K라는 것이 실제 이 카메라의 4K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현장에서 찍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를 다 촬영하고 돌아와서 컴퓨터로 이렇게 하나하나 큰 화면을 뜯어보면 그 선회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센서가 다르기 때문에. 센서가 깡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센서가 좀 카메라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직 휴대폰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이 정도 급, 카메라가 이 정도 급이면 이 포켓3 포지션은 요 사이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포지션이기 때문에 휴대폰보다는 퀄리티를 올리고 싶고 카메라까지 예산이 안 된다, 너무 무겁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딱 포켓3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이죠, 특히.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틱톡 하시는 분들, 자, 가로 세로 촬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최적화된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드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드라든지 스펙적인 부분은 이미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대신에 이게 현장에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간편함이 있는지 이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 메이킹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제 요즘에는 워낙 대형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니즈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게임 체인저인 것은 확실하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오디마크 2였나요? 오디마크2가 만든 그 게임 체인저 세상. 그 다음에 소니의 A7M3가 만들었던 그 게임 체인저. 자, 그 다음에 저는 M4는 게임 체인저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 오즈모 포켓3가 이번에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국들도 이걸로 바꿀 거라 생각을 하고 많은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셀카 찍기 굉장히 좋습니다. 셀카 찍기 굉장히 좋은 24mm 화각. 자, 여기서 조금 더 늘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렌즈를 붙이면 18mm 화각이 나오죠. 요런 브이로그나 셀카를 찍기는 굉장히 좋으나 이거를 내가 나 아닌 다른 피사체를 찍을 때는 이 화각 자체가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웃포커싱이라든지 이런 화각 있죠. 이제 그런 화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자, 이 24mm 화각에서 줌을 당겨야 되는데요. 줌이 2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48mm, 약 표준 화각인 50mm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50mm 화각을 쓰면서 당연히 크롭을 당겨서 쓰기 때문에 그 화질을 좀 포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앞에 18mm로 해주는 광각보다는 조금 더 화각을 좁혀주는 그런 렌즈를 넣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 18mm보다는 50mm나 뭐 한 85mm나 만들어주는 그런 렌즈가 있다면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이게 저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밑에 바로 삼각대를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한테 삼각대를 바로 꽂으면 좀 나름 컴팩트 하잖아요. 요 정도는 버텨낼 수 있어요. 요 정도 길이는. 그런데 이 밑에, 자, 이 8분의 3 나사를 끼울 수 있는 이 군형이 없기 때문에 이 어댑터를 또 꽂아야 돼. 얘를 또 꽂아야 됩니다. 얘를 또
꽂아가지고 얘는 배터리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거 한 3cm 정도 더 길어지는 이 상황에서 얘를 또 꽂아야 됩니다. 삼각대를 쓰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더 늘어나죠. 자, 이만큼 길이가 더 늘어남에 있어서 단점이 뭘까요? 단점. 이 카메라 켜고 밖에 돌아다니는데 이만큼 길이 쪽팔리잖아. 사실 이만큼 작은 거 쓴다는 이유는 여러분들 남들의 시선을 크게 끌고 싶지 않아서 아닐까요? 이만큼 긴 게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잠깐 보세요. 요 길이랑 자, 요만큼 길이 빠진 요 정도 길이 차이거든요.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밖에서 하면 남들이 보면 못할 것 같아. 이 정도 길면. 그래서 자, 요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또 하나 우리 보조 배터리가 또 들어있어요. 요 배터리. 이 배터리 팩 들어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구매하시길 바라고. 자, 그 대신에 이만큼 또 차이가 나죠. 길이가 2배 정도 배터리 팩이기 때문에. 자, 거기서 여기까지 꽂아. 자, 여기서 말 보던 거 아닙니까 이거? 단소살인마. 자, 이거 단소살인마 된다고. 이거 너무 길어요. 이거 솔직히 이렇게 들고 밖에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 길이로 밖에서 뭐 브이로그를 한다거나 이건 안 될 것 같고, 뭐 피사체를 찍어주는 거는 할 수 있겠죠. 남을 찍어주거나 이런 거는 덜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 얼굴 보면서 막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단점만 얘기하는데, 자, 단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또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자, 이 짐벌을요 왼쪽으로 갔을 때 엔드 포인트가 너무 짧아. 이 끝이에요. 자, 여기가 정면이면 이 카메라 따라서 제가 움직여 볼게요. 자, 왼쪽으로 가죠. 자, 여기 엔드 포인트입니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는 자, 많이 돌죠. 그렇다고 얘가 360도 돌 수는 없어요. 카메라가 엔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저를 찍고요, 당연히.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딱 여기서 또 엔드 포인트가 존재해. 여기서 약간 요 정도. 자, 그러면은 얘는 360도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엔드 포인트가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이거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이 왼쪽 거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른쪽 것만 촬영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래서 왼쪽 거 찍으려고 이러다가 아차! 엔드 포인트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짐벌이 자연스럽게 가서 툭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찍어야 되고. 이 왼쪽으로 엔드 포인트가 너무 좁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미리 잘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찍는 스핀샷, 타임랩스, 하이퍼랩스는 저도 아직 많이 안 찍어봤어요. 하이퍼랩스 촬영 등. 그 다음에 제가 또 현장에서 찍었던 작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찍은 샷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클라이언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샷을 찍을 때 굉장히 용이했다. 이거는 상업적으로 쓰는 카메라로는 쉽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샷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K 촬영은 요즘의 기본이죠. 그리고 4K 촬영을 했을 때 이 프레임 속도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 속도가 24프레임부터 해서 60프레임까지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50프레임도 있고 뭐 48프레임도 있고 25프레임도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프레임 중 하나가 우리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입니다. 4K에 30프레임일 때 가장 화질이 좋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몰랐는데요. 4K 24프레임으로 했을 때 뭐 요 정도 바디에서 나오는 화질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슬로우 모션, 이거 아까 초반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슬로우 모션의 4K 120프레임은요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스펙이죠.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스펙이에요. 이 작은 바디에 4K 120프레임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소니랑 캐논 정신 차리라고 한 거고요. 이건 넣어 주셔야 돼. 끝나는 거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FHD로 바꿨을 때는 24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슬로우 모션, 굉장히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이 가능하겠죠. 저는 4K 120프레임 했을 때 딱히 부자연스럽거나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괜찮게 썼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자, 그 다음 하이퍼랩스, 뭐 저조도 모드, 사진 모드, 파노라마 모드, 그 다음에 지정해서 쓰는 이제 그런 모드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직접 핸드헬드 하시면서 써보시면은 훨씬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래머 효과라는 이제 휴대폰 대신에 이 피부 뽀얗게 하고 이렇게 미백 효과라든지 얼굴 좀 슬림하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얘 자체에서는 껐다 켰다만 가능하고 그 세부 설정은 휴대폰이랑 연결해야 됩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런 바디에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는 게 참신한 것 같고, 소니하고 캐논도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소니에서 이제 얼굴 피부톤 잡는 거 나왔지만 이제 슬림이 들어가줘야
들어가야 돼. 얼굴 슬림이 들어가줘야 된다니까. 이 여러분들 이 카메라 이런 거 주로 사는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분들, 여성분들 좀 많을 텐데 여성분들 자기 얼굴 휴대폰처럼 찍고 싶지 뭐 카메라 들이대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니하고 캐논 요거 좀 고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상업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프로 모드가 있는데 프로 모드에 로고 촬영이 됩니다. 이 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고 촬영을 하시기 좋으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작기 때문에 안부 부분이 좀 노이즈가 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로고 촬영을 한 다음에 로고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부가 좀 나아지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모드들이 있으니까 직접 만져보시면서 내 스타일에 맞게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주로 쓰는 옵션은 딱 이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냥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거. 이제 실습을 보여줄 때네요. 실습, 기능 체크, 실제 짐벌과의 차이,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크하고 빨리 끝낼게요. 짧게 해드려야지. 에이, 자냐? 자, 여러분들 주로 밖에서 야외 이거 여행 유튜버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행 유튜버 분들은 주로 이렇게 팔을 끼고 이렇게 다니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 자기 얼굴 보면서 자, 야, 이 저 펄짝펄짝 뛰댕기는데 이 솔직히 이 들고 누가 뛰댕기겠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잡고 자, 역시 하고 이렇게 우리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로 할 텐데 이렇게 해도 우리 짐벌을 실제로 사용할 때의 단점은 이 Y축 흔들림, 위아래 캥거루 효과라고 하죠. 이 캥거루처럼 이제 펄짝펄짝 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좀 신경 써서 좀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짐벌이기 때문에 짐벌을 사용하는 것은 손에 좀 익히셔야 돼요. 이게 실제 그냥 휴대폰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고 짐벌이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된다. 이거는 손에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하시기에는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죠? 네, 이 정도 속도로 빨리 걸어도, 자, 뛰진 않겠지만 이 정도 속도로 빨리 걸어도 충분히 이 물리적 짐벌이 자, 이거 잘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이크, 자, 이거 마이크 볼게요. 자, 크레이터 콤보를 사셔야 자, 요 마이크를 줍니다. 요 데드캣까지 해서 요 마이크를 주는데 일단은 마이크의 무게가 생각보다 조금 묵직한 편이에요. 조금 작죠. 그리고 여기 마그네틱도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굉장히 세요. 자석. 자, 요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요거를 안에다 넣으면 딱 끝이죠. 간단하죠, 굉장히. 하지만 이게 툭 건드리거나 하면 잘 빠지기 때문에 마그네틱이나 마이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립을 사용해서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자, 요 마이크예요. 자, 소니 마이크. 소니 UTX B03이란 마이크고 요거 한 명 오디오 따는 요거 한 조로 사시려면 5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죠. 자, 그런데 요 마이크 요거 지금 무선으로 다 되는 이 마이크. 자, 요거 한 개가 10만 원대예요. 10만 원대. 자, 이 오디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업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 미세한 소리를 알아차리겠지만 우리 크리에이터 유튜브 하신 분들이 그 미세한 차이가 그렇게 중요할까? 물론 저는 50만원짜리 소니 마이크 좋아합니다만 지금 거리는 약 6m, 7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둘 다 입 앞에 대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소니 마이크, 요거는 오즈모 포켓 3의 마이크. 소니 오즈모, 소니 DJI, 소니 DJI, 소니 DJI. 자, 요거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분들은 굳이 비싼 소니를 사실 필요가 없으시다. 아시겠죠? 자, 오즈모 포켓 3 충분히 게임 체인저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니와 캐논은 정말 다음 모델을 내실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소비자 니즈를 좀 파악해 주시고, 오죽하면 이 중국에서 만든 DJI의 이 작은 카메라가 거의 올해 2023년 올해 카메라다 할 정도의 그런 명성을 얻었겠습니까? 이제 영상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사람들과 다르게 컨텐츠를 제가 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래요, 뭐 잘 지내봅시다. 끝! 라이브 그거 끝! 고가이 현장에서 자면 얼마나 재미없던 소리야 이거. 아 이거 너무 야, 형님 좀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야.